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전신 마취 후에 개도수를 하고 조직 검사에 대해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방사선은 종양 부위에 있는 세포를 죽이며 종양의 재발을 막는 시술입니다. 머리를 고정하는 고정틀을 짜서 방사선을 쏠 때마다 고정틀을 쓰고 종양 부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사선을 쬐는 시술입니다. 아프거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2주 동안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데 그걸 2달 정도 했고요. 머리카락이 절반 정도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삭발을 했습니다. 물론 머리가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머리가 나긴 합니다. 방사선을 한 부분은 약간 머리카락이 굵기가 약해지고 볼륨감이 사라집니다. 방사선을 통해 악성 세포가 죽지만 인간의 몸에 좋은 세포가 죽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성이었고 30살 젊은 나이에 종양이 생긴 거라 부작용을 감수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MRI를 찍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5년이 다가올 때쯤에 재발하는 종양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도술은 부작용이 많으니 가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종양이 크는 걸 막아보자고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머리에 핀을 4군데 박습니다. 여기랑 여기, 뒤쪽에 2개. 머리에 핀을 4군데 박아서 고정대를 고정시킵니다. 이 수술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데 4개 핀을 박을 때 정말 아픕니다. 크림으로 이제 마취제를 이렇게 바르지만 핀을 이제 진짜 막 양쪽으로 이렇게 쪼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 아팠습니다. 진짜 다시 하기 싫은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고정대를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누워서 수술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아프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1차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 세게 하지 못하고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내가 버틸 정도의 강도로 가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가마나이프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인 것보다는 제 종양 부위가 오른쪽 우뇌에 왼쪽 팔과 왼쪽 허리, 다리 쪽에 신경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에 가까워서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후에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힘이 안 들어가거나 빠지게 되어서 응급실을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부종으로 인해서 신경과 감각 부분을 자극해서 첫 번째는 한 5일 정도 걷지도 못하고 왼팔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왼쪽과 왼다리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막 부축을 하며 목발을 지우면서 가는데 이제 이 감각 거리가 없으니까 벽에 막 어깨를 부딪히거나 얼굴을 이제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갈 때 문에 막 부딪히고 했습니다. 위쪽에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간질약, 경련약, 그리고 위장약을 먹게 되고 뇌 붓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팔과 다리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팔에 힘이 예전보다 안 들어가고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가 되게 불편하게 되고 뭐 컴퓨터 작업을 하면 그렇게 힘이 예전만큼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힘든 일들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계속 자라게 되고 저는 두 번째 전신 마취를 하고 개두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잘 마친 뒤에 또 부작용이 생기는데 종양은 잘 제거가 됐는데 머리 수술 부위가 항생제를 원래 2주를 맞는데 3주를 맞아도 머리가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진물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보통 수술을 하면 짧으면 일주일 그리고 뭐 길어도 한 10일 정도면은 실밥을 풀고 퇴원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인해서 머리의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게 되어서 머리가 잘 아물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뼈가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뼈를 세척하자 이렇게 되어서 3주 만에 세 번째 전신 마취 후 또 개두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다른 항생제를 바꾸고 또 2주가 넘어 3주간 항생제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듣질 않아서 또 진물이 나고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고 해서 감염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뼈 부분을 제거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도 네 번째 전신 마취를 하고 개수 수술을 또 3주 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제거해서 이제 머리를 닦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고 귀에서도 진물이 나게 되고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계속 바꿔서 먹으니까 몸에 정말 두드러기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거의 일주일이나 10일 만에 퇴원하는데 3개월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뼈가 없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머리 그 상처 부분은 잘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왼쪽과 왼손은 뭐 한 달에 2번 정도 갑자기 힘이 빠지고 잘 걷질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스테로이드는 끊었지만 간질약 그리고 경련약 그리고 위정약은 지금 뭐 한 1년 정도 넘게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전에 또 MRI 찍고 조영제를 투입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났는데 뭐 정상적으로 돼서 이제 인공뼈를 넣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제가 한 올해 여름이나 가을쯤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전신 마취 후에 또 머리를 가르고 인공뼈를 넣겠죠. 근데 저는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안 아물면 또 머리를 또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양이 생기면 그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사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개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술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러저러해서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팔이 불편하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면서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처한 길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극복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생활 불편함은 있지만 제 스스로 극복을 하고 있고 지금 직장을 다시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행정적 업무를 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교수님과 자신의 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종양이 극복되듯이 부작용도 극복하며 나아가면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